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항의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정부 방침에 의사들이 왜 이렇게 맞서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신 서울시 의사회 박명하 회장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전국적으로 의사 권익위 대회가 열렸거나 또 열릴 예정인데 의사협회 비대위에서 조직을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인 상황 파악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치러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에 네. 2월 초에 전국 16개 시도 회장단 회의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네네. 자체적으로 대표자들 위주의 좀 소규모 집회를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 후에 이제 그저께는 인천과 부산, 어제는 경기도에서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13개 시도의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작은 규모로 대표자 위주로 하려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지만 요즘 상황이 학생 전공이 포함해서 모든 회원들이 격앙돼 있고 분노하고 있다 보니까 예상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몇 명 정도 되나요? 일단은 서울은 100명 이내로 좀 집회 신고도 했습니다마는 300명 이상이 올 것 같고 전국적으로도 5,000명 이상이 모였고 예. 또 모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마 7시부터죠. 용산에서 장소를 정하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세종시가 아니라 이곳을 걸기대회 장소로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서울에 뭐 상징성이 있는 곳이 국회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현재 정부가 의대 정원 과도하게 2,000명 말씀하시고 필수 의료 패키지 말씀하신 것은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하신 거는 맞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는 그 발표한 내용이 포퓰리즘적으로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서 예. 발표하신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부 부처하고 교감을 하신 상태에서 네.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야 국회에 있는 뭐 거기보다는 네. 대통령실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뭐 짚어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만 그 시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정부 측의 TV 토론도 제안하셨던데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정부가 뭐 의료난 협의체라고 하는 예.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28번이나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서 잘 진행을 했고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떠한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서 끝장 토론이다 하자고 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 네. 거부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날 2월 6일이 발표 날이었습니다. 의대 예. 정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에 설날 전 연휴 전 주였기 때문에 그 전 협의체 회의에서는 그 주에는 회의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갑자기 2월 5일 월요일에 연락이 와서 의료난 협의체를 빨리 열자. 그러더라고 했다고 단장한테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래는 뭐 오후쯤에 열리는데 10시에 꼭 고집을 하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 이어서 이제 보정심이라고 발표한 그 회의체를 또 당일 2시에 연다는 게 협회장한테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예. 이것은 우리를 들러리 세우고 의대 정원 발표를 하기 위한 뭐 그렇게 좀 계획된 수술인가 보다. 그걸 급박하게 전날 우리랑 협의 없이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28차 회의에서는 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4분 만에 퇴장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끝장 토론을 하고 밤샘 토론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정부랑 우리 의료계의 진심을 담아서 그런 우려와 함께 예.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가기 위해서 최선의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정부는 뭐 그냥 저희와 협의 없이 그냥 과도한 인원을 네.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통과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뭐 이런 저지 투쟁도 하고 국민들께 호소도 하지만 정부한테는 진정성 있는 협상 테이블 내년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화를 좀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또 면밀하게 좀 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TV 토론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모레는 의협 비대위에서 첫 회의를 가지고 이제 향후 대응책 논의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떤 안건이 올라가 있는가요? 뭐 여러 가지 안건이 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각 분과위원장은 구성돼 있고 현재 각 시도라든지 직역에 대해서 비대위원을 추천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내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17일 토요일에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네. 안건이지만은 주로 논의할 것은 로드맵이겠죠. 투쟁이라든지 뭐 저희 회원들을 또 보호하는 전공이나 학생들을 보호하는 네네. 그런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논의 뭐 이런 두 가지가 주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염려 중에서 하나가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 또 그리고 의대생 단체들 이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각 대학에서는 예. 학생회도 조직이 안 됐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학생회도 구성을 하고 또 현재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응 TF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모 대학의 의과대학 4학년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이제 결의를 하는 등 네. 뭐 의대생들의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고요. 전공의들 상황에서도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총사퇴를 했고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박단 회장께서는 오늘 SNS에 올렸는데 20일에 사직서를 내겠고 네. 한 달 뒤인 3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지만 3월 21일부터는 전공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협의회 회장직도 내려놓는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서울시 의사회 용산 집회에서도 서울 회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계신 전공의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사직서를 냈고 네. 현재 무단 결근 상태다. 그런데 집회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오십시오 하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먹먹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단체적으로 행동을 시작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전공의 학생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격앙돼 있고 움직임은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지금도 충분하거나 많다는 건지 뭐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기본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예. 오히려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인구 절벽 상황에서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오히려 줄여야 된다. 예. 일부 뭐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도 있고 일본이라든지 또 그런 저출생 상황에서는 뭐 그런 이렇게 움직임도 사실은 해외에서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원점이다 줄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네네.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협상을 좀 잘 진행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어쨌든 2,000명 무분별하고 과도한 2,000명 증원은 저희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계, 의학 교육, 뭐 의료 질, 뭐 국민 건강 이걸 넘어서서 예. 뭐 교육 체계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강남 학원가 계속 나오고 네. 이공대 뭐 인재가 뭐 전부 다 빠져나오고 쏠림 현상, 예.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적인 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진정성 있는 호소를 좀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교육 전체에 대한 근간이 좀 흔들리고 흐트러지는 모양새를 좀 많이 우려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위 뭐 응급실 빼앗기랄지 소아과 오픈런이랄지 정말 그 서울 주요 병원에서는 진료 또 예약에 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지역으로 가면은 의사가 없다는 걸 실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좀 부족하다라는 사태를 방증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의대 정원이 의사로서 지금 말씀하신 필수 분야 지역 의료에 가기 위해서는 네. 10년 내지 15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뭐 평균 의사 수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네. 항상 정부가 또 이렇게 증언을 해야 된다고 외치시는 분들은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은 멕시코 다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다른 선진국보다도 최상의
그런 의료 체계를 갖고 있다 자부하고 있고요. 저희랑 같은 뭐 1000명당 의사 수 2.6명대가 일본이 있고 바로 위에 2.7명 정도가 미국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은 의사 수랑 의료 체계, 의료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다 보고요. 정부가 그런 포퓰리즘적으로 그 선거 총선에 이용하기 위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예. 뭐 이런 말씀은요. 응급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국민이 어떠한 대학병원이든 응급실 간다 하더라도 제재가 없죠. 돈만 좀 더 넣으면 되는데 그것은 실손해서 다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 올리는 거는 국민들이 충분히 부담을 하는데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에는 그쪽에 꼭 가셔야 될 만한 분들이 가셔야 되고 경증은 또 작은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셔야 되고 다음날 가셔도 될 분은 다음날 외래를 동네의원을 가시게끔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 119에 연락을 하면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일단 원하는 대로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아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20만 명대 아닙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뭐 문을 닫느니 뭐 서울에 있는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문을 닫느니 예, 교사 수를 줄여야 되느니 뭐 그런 것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를 갖다 늘리면은 뭐 3, 40년은 의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계속 그 의사 과잉 배출된 의사가 있음으로써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소아과 오픈런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네. 도대체 어느 국민께서 오픈런하는 병원이 일부 있습니다. 뭐 특정한 때예요. 뭐 이렇게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시절에 또 아침 시간이나 뭐 저녁에 퇴근 무렵이나 네. 그럴 때는 있지만 대부분의 소아과 선생님들은 소아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아 환자를 보기 위해서 문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일반 어른 환자를 보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떼고 무슨 의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적은 소아 환자지만은 그분들을 보심으로써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근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에도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는 자주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18님께서 의사협회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보다는 대화를 통해 어떤 게 환자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찾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바람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 지금 의대 정원 관련된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온 게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그만큼 뭐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급 이제 구조적 문제는 어디 있다? 근본 해결 진단은 이런 걸 해야 된다. 뭘 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의사 수에 대해서는 상설 기구가 필요합니다. 네네.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정부가 상설로 과연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포퓰리즘식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국책연구소에서 그거에 맞춘 자료를 내면서 이걸 이용하려다 보니 국민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이 있고 의료계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의사가 배출이 되려면은 그에 맞게끔 또 질 좋은 의사가 배출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여건이 돼야 됩니다. 네. 그냥 의자 몇 개 갖다 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해부용 실습 저희가 시신을 카데바라고 부르는데 그거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항구에 그 카데바를 갖고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60% 이상 의대생을 늘린다고 하면은 2열로 어깨너머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만져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장보다도 여태까지 정부는 필수 의료 에 대해서 현안협의체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논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야 된다면은 건정심에서 해야 되는데 그 보건복지 자체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상당히 쉽지 않다. 뭐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선의로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좀 면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뭐 국회랑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1년 동안 28차례나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의대 정원 2,000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러리만 쓰다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예, 예. 수가를 정책 수가라고 해서 100%를 올린다 했는데 기본적인 수가가 작은데 예. 산부인과에서 그 얼마 안 되는 수가가 없고서 하려고 해도 출생수가 전해서 출산 임산부가 적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인 여러 문제가 여러 가지 수가라든지 또 선의에 또 열심히 하다가 벌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10,000원짜리 2만 원짜리 벌다가 갑자기 민사소송에서 10억 이상을 내라고 그러면 저희가 감당도 못할 뿐더러 그러게 하기 위해서 또 형사소송까지 같이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유흥수님께서도요. 의사 입장에서는 많고 국민 입장에서는 적고 아닐까요 하시는데 관련해서 지금 일부 여론조사 보면은 의대 증원 찬성이랄지 뭐 파업을 하더라도 증원에는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데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이런 여론의 추이 또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부족했습니다. 그냥 정부와 진정성 있게 협상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그냥 통보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올바르지 못한 정책 또 의대 정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호소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론에도 호소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찬성론자하고 토론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증원에는 어느 정도 찬성인데 이렇게까지일 줄은 예상을 전혀 못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설날 민심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많은 일반 국민들하고 설날 때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왜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증원 자체가 이거 4월 총선 앞두고 좀 의도적인 거 아니야? 국면 전환용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늘었다. 그리고 이것도 적당히 해야지. 지금 뭐 발표되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산업계 20대 쏠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 제가 이제 뭐 제 이력은 의대에 들어오기 전에 화학교육과라고 사범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육계에도 많은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지인들이 있고 또 20 쪽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위치에서 하시는 분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론은 바뀌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지금 같은 병원 울타리 안에서 간호사분들, 간호사 단체 측에서도 이 의사분들의 집단 행동에 좀 반대한다. 의대 증원 계획에 찬성한다는 뜻을 또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한데 이분들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동료로서 같은 병원에서 환자 건강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는 사이입니다. 개별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 그밖에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한 팀으로서 원팀으로서 활동을 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것뿐입니다. 단지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일부 간호협회의 일부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간호협회랑 좀 안 좋은 거는 작년에 간호단독법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의협에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저지 운동을 해서 결국은 성공을 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병원에 계시는 간호사 분들의 정서하고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여러 각계에서 특히나 일반 시민들, 국민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려도 있고요.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잘 극복해냈습니다. 덕분에 캠페인도 있었고 저희도 감사드리면서 저희 의료계 일부 사망하신 등 희생이 있었지만은 국민 여러분들은 더 큰 희생이 있었기에 감수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라든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2,000명이라는 과도한 인원을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계속 호소드리고 잘못된 것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잘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의 부담이 후대에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